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당금TV의 비당금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책을 읽으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다 보면은 경제력,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강박관념이 처음에 한국에 정착해서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들이 하나오늘 처음으로 나오면서 시작했던 일들이 뭐 식당일, 노가다, 뭐 막일, 그저 막노동, 남자도 여자도 뭐 별 일들을 다 가리지 않고 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그 조건도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돈 때문이었죠. 이 사회를 살아가자고 하니까 우선 대한민국에 오는 것도 공짜로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한국까지 오려고 해도 브로커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한테 돈을 줘야 되는 그 돈 때문에 그것도 빚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한 일들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는데, 제가 잠들기 전 10분이 나의 내일을 결정한다는 이런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우리 탈북민들의 삶과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정이기도 하고, 현재 나의 삶에 너무나도 와닿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오늘도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진정성은 모든 것을 압도한다, 이런 제목이거든요. 소제목입니다. 한 은행의 정원 경찰이 300억 원의 예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전부이고 은행 직원도 아닙니다. 그는 어떤 방법으로 그런 거액의 예금을 유치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한원태 씨는 친절이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말합니다. 친절 하나로 그는 지점 전체 500억 원 수탁고 중 절반이 넘는 300억 원을 유치한 것입니다. 해서 그는 300억의 사나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 노하우는 친절입니다. 그는 늘 고객들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말을 건네지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불편하신 점은 없나요? 고객을 도와주려는 그의 진심이 고객들에게 전달되고, 그런 작은 친절이 모여서 300억 원 예금 유치라는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국도로공사에 와서 처음으로 배운 것이 안녕하세요 고객님, 반갑습니다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객님, 이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국정원에 처음에 왔을 때 배운 것이 대한민국에 와서는 활짝 스마일, 웃으면 복이 온다, 이것을 제일 강조하면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항상 친절하게 사람들과 웃으면서 대화를 해라 라고 교육을 받았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정말 한국에 와서 제가 많이 이제 인상이 펴졌거든요. 북한에서는 정말 그럴 일이 없었어요. 예, 제가 직업상도 그랬고, 북한에서의 그 웃음이라는 거는 뭐 가정에서 생일날이나 가족들이 모여서 유쾌하게 놀거나 이럴 때 웃을까요? 직장 생활이나 사회에 나가서 웃을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굳어진 얼굴로 사회생활을 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제일 처음으로 배워준 것이 웃으면 복이 온다, 친절하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교육받았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아마 성공의 첫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친절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무뚝뚝한 편에 속하고 그로 인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런 모습을 고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친절하게 인사하는 연습을 했죠. 그 결과 서서히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서 거울 앞에서 웃어도 보고, 스마일도 해보거든요. 이게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물론 친절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 온 고객들을 돕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은행의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고
신상품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고객들마다 적합한 상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꿰뚫고 있어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은행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학습해서 은행 상품에 대해서는 그 누구 못지않게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장 제일주의를 몸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은행 주변의 안양 유원지에 있는 상인들이 자신의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그는 매일 저녁 그것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그는 설거지를 비롯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그들과 스킨십을 나눠가죠. 그러던 어느 날 잔돈이 없어 쩔쩔매는 상인을 보고 그는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바쁜 상인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은행에 갈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는 잔돈을 바꿔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인들이 마음을 얻습니다. 덕분에 그곳에서 56억 원의 예금을 유치합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만족시킨 결과지요. 그의 이런 성공에는 기록 정신이 한몫을 합니다. 그에게는 고객이 사소한 정보를 20여 년 동안 기록한 낡은 노트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 안에는 1300여 명의 고객에 대한 사소한 정보가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만기가 된 고객에게 새로운 상품을 권할 수 있었던 것도, 고객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를 알게 된 것도 다 그 노트 덕분이었죠. 그는 바쁜 와중에도 불우한 노인을 돌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을 찾아가 청소도 해주고 밥도 지어주며 병원에도 모시고 갑니다. 또 은행 일을 대신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쇼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믿게 됩니다. 지금은 아예 통장까지 맡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어느 날 그는 혼자 사는 노인 집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방바닥이 이상하게 불룩한 것을 보고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장판을 걷어내고 그 안을 보여줍니다. 장판 밑에는 무려 2천만 원이 넘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해 높은 이자를 받게 도와주었지요. 이런 노인들 중에는 유산을 그에게 물려주겠다고 유언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가 고객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이런 정성 덕분에 청원 경찰이던 그는 7년 만에 정식 직원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갖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요. 청원 경찰은 정식 직원이 되기 어렵다는 자체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 300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지점장이 은행장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부하 직원의 정식 직원 건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란 생각입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더 이상 은행에 다닐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동네의 새마을 금고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가 관리하던 고객 가운데 1000여 명이 그를 따라 새마을 금고로 예금을 옮깁니다. 덕분에 80억 원에 불과하던 새마을 금고 예금은 몇 달 사이에 260억 원이 되었죠. 그는 자신의 스승은 고객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은행 안과 밖을 나누지 않습니다. 반과 낮을 나누지 않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모두가 고객이고 서빙 대상입니다. 그에게는 고객의 웃음과 미소가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의 친절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고 혼이 담긴 친절입니다. 그는 고객 만족을 실천해 오늘의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이론만이 아닌 실제 모범을 보임으로써 고객 만족이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객을 만족시킬 모든 전략 중 최고의 전략은 진실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와닿는 글이네요.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동을 받고 정말 그에게 나의 마음을 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 살다 보면은 정말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과 또 겉과 속이 다르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의 문을 열 때도 있고 또 마음의 문을 닫혀버릴 때도 있거든요. 진실한 마음이 통한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누구의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의 문도 열리고 말고 하는 것도 진실성이 마음에 와 닿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진실된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가 감정도 오고 가고 감동도 되고 표현도 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느꼈던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거든요. 한국에서 정착을 하다 보면은 정말 탈북민들을 이중의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들 속에는 제일 처음에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할 때 조선족이라고 거짓말하면서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북한이라는 인식이 안 좋은 분들과 겹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서로가 소중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진실된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제가 처절하게 느꼈던 경제력, 경쟁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비단검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